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지금은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 맞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채권 비중을 40% 이상은 가져가야 하는 시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이 주식을 매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해 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렉트로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말하긴 뭐하니까 암호처럼 돌려서 말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주시는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혹시 지금 미국 주식이며 국내 주식이며 일단 다 팔았다가 혹시 폭락하면 다시 아래서 잡아야 하나요? 이 질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설명드린 내용이 일단 현재 미연준 그 형님들이 2022년까지죠. 제로금리 유지하고 주식시장 하락하면 돈 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단기에 과열이 됐다 싶으면 팔고 또 미연준이 하방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니까 아래서는 다시 잡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2022년까지는 이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이 과열이면 매도를 하고 아래서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우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시고요. 다시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설명드린 내용은 지금 경기 구간에서 주식형 자산 60%, 채권형 자산 40%를 가져가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의 근거는 저 혼자의 뇌피셜이 아니라요. 금융업계에서 이미 검증이 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 뭐냐면 1952년에 미국의 경제학자죠. 해리 막스 마코위츠가 발표를 했고요. 1990년에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우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광고 내용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종목에만 몰빵 투자를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해라.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알고 보면 좀 더 심오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런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아셔도 요즘 주변에 주식 조금 한다고 오른다고 깐족깐족 아는 척하는 분들 있죠. 마치 저처럼요. 자, 이렇게 저처럼 아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을 속된 말로 발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주식에만 100% 몰빵 투자한 그 월급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폭락할 때가 꼭 있죠. 경기 둔화의 시기가 꼭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2000년대에는 IT 버블, 또 2007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때 보면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 정도 폭락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마다 거의 5년, 10년 이렇게 쌓아 올라온 천천히 올라온 수익률이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이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식만 10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점 또는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저 같은 주식 유튜버들 영상 찾아다니면서 보고 하는데 사실 귀신같이 최고 꼭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주식에 100%를 투자하면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국채에만 100%를 투자하는 이런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확실히 변동성이 낮아요. 상하 등락폭이 낮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20년이든 30년이든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나오니까 안정성은 굉장히 높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당연히 수익률이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산의 이 수익률은 또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매수합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채에 대한 투자를 덜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 않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때 주식의 절반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국채의 절반을 투자하면 한 가지 자산이 떨어질 때 다른 자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서 수익률이 서로 보강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들으시면 주식 채권 반반 투자하면 어차피 덜 위험한 대신에 그만큼 수익률도 덜 나오고 결국에는 주식 수익률 갉아먹어서 안정성 높이는 거 아니냐. 높은 위험에는 당연히 높은 수익이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 누가 모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실험의 결과값을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경우입니다. 그림의 포트폴리오 1은 1978년부터 미국 주식에만 100%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2는 동일한 1978년부터 미국 주식에 50% 투자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린 미국 장기 국채, 여기에 나머지 50%를 투자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의 1978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를 했을 경우 여기에 수익률인데, 그림을 보시면 당연히 주식 100%의 파란색 선이거든요. 1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앞서지만, 근데 반대로 주식은 50%, 국채를 50%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붉은색 2번 포트폴리오도 보시면 수익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가 않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1978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2020년 현재 봤더니 주식 100%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약 97만 달러가 되어 있고, 주식 50%, 국채 50%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던 사람은 약 74만 달러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결과값만 보시고 그래도 결국엔 주식 100%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그림이 뭐냐? 그림은 드로우 다운이라는 이것을 비교한 값인데요. 드로우 다운은 이 특정한 시점 있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증시의 최고점에서 그리고 증시의 저점까지 하락했던 이 비율을 말합니다. 편하게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을 때 그 고점에서 저점까지 과연 몇 %나 떨어졌냐, 이걸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림을 딱 봐도 지금 파란색이 주식 100%고요. 빨간색이 주식 50%, 채권 50%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맨 왼쪽이 1987년의 블랙 먼데이, 그리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붉은 박스가 2000년 IT 버블, 그리고 2007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데, 주식만 100% 갖고 있는 파란색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림만 딱 봐도 벌써 빨간색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떨어지죠. 벌써부터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구나, 이 정도를 딱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확 와닿지 않으니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주식 100%를 투자하면 항상 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굵직굵직한 주식 폭락 구간에 굉장히 힘들다, 이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IT 버블, 그리고 2007년 리먼 브라더스를 볼 텐데요. 먼저 블랙 먼데이 당시에 미국 주식만 100% 가지고 있던 이 경우에는 1년 동안 고점 대비 주식이 거의 30%, 그러니까 29% 떨어집니다. 반면에 주식 50%와 국채 50%를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16%,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떨어지죠. 그런데 2000년 IT 버블 당시 이때 결과는 더욱 크게 갈라집니다. 2000년대 미국 주식만 100%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식은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44%,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채 50%, 주식 50%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고점 대비 주가는 단 12%만 하락을 하죠. 엄청나게 안정성이 높은 거죠. 자, 그때만 그랬냐? 2007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10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마이너스 50%, 역시 반토막의 손실을 보지만 주식 50%, 국채 50%를 갖고 있는 이 2번 포트폴리오의 경우 단 20%밖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것과 50%는 주식을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채를 투자하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수익률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위기 때가 되면 주식 50%, 채권 50%를 갖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반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손실 없이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대로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는 자산에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에서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지 않지만 대신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노벨상 받을만 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힘이 있냐? 그게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또 다른 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우리들은 직관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해두면 나중에 회복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경험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매수했고요. 대부분 그때 참여한 동학개미들은 전부 다 수익을 봤죠.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거의 반토막 났던 지난 2000년 IT 버블 당시, 그리고 2007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만약 주식만 100%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라면 대안이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존버하는 수밖에, 버티는 수밖에 대안도 없고 답도 없죠. 그런데 주식 50% 그리고 국채 50%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경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IT 버블 당시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만, 두 가지 모두
해도 주식 100%를 가지고 있을 때 반토막이 났는데 그 정도 선밖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국채를 50%나 가지고 있어서 이 국채를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번 동학개미 운동처럼 폭락 이후에 반토막난 주식시장에 주식을 헐값으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채권 한 40% 남기고 주식을 그때 한 60% 투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 100% 포트폴리오 투자자와 주식 50%, 국채 50%를 투자한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이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폭락 구간에 과감하게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점에서 어떻게 저점을 잡는가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폭락 구간에 과감하게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국채를 현금화해서 주식의 일부 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린 경우, 당연히 주식만 100% 가지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보다 리스크에는 더 강하고 나중에 수익률 또한 월등히 높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바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한 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 경기 국면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채권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가 되셨거나 최소한 어렴풋하게라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하고요, 그 경기 국면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주식, 채권 또는 대체자산, 금이라든가 리츠 등 이런 나머지 대체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지표를 근거로 확인해본 지금 경기 국면은 분명히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투자 지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경기 확장의 후반부임을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앞서 제가 계속 설명드린 포트폴리오 이론을 근거로 지금 경기 국면에서는 채권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소 40% 이상의 채권 비중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고점이라서 아니면 당장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서 숏 포지션을 말씀드리거나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전체 큰 흐름에서 지금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렸다는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을 모르셨을 경우에는 제가 40%의 채권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단기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줄 알고 지금 주식을 매도해야 하냐 또는 이걸 돌려서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라 이것을 힌트를 준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해해 보시고 금융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셨다면 그랬으면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저점 잡는 법, 고점 잡는 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